안녕하세요. 교육진단 국어만세 시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어만세가 돌아왔습니다. 안녕들 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그냥 어떻게 올라오시냐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에그타르트. 에그타르트. 늦게 오셨다고 에그타르트. 네. 오늘은 기존의 어떤 내용에 관련된 주제와는 좀 다르게 시청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그런 교재로 바로 직접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어 교재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학원 교재도 만들고 또 혼자서 학원 안 다니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떤 교재를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국어 교재에 대해서 국어 교재를 고르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학생에게 이런 교재가 좀 맞을 것 같다.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이야기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첫 번째 그 말해 줄 원장님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네. 아니, 에그타르트 갖고는 안 돼요. 에그타르트 갖고는 안 되고 먼저 방송을 하셔야 돼요. 자, 라온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 저는 한 2권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네. 문제집인데 우리가 문법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사실 예전부터 괜찮게 생각했던 문제집이 천재교육에서 나온 재미있는 국어 문법이라고 있어요. 근데 되게 자세히 나와 있고 중등부터 고등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까지 봐도 되게 좋을 교재 같아서 저는 재미있는 국어 문법 한 권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방학이다 보니까 사실 올 여름방학 되게 짧잖아요. 한 2주 정도 될 건데 그 짧은 기간 안에 뭔가를 정리할 때 가장 편한 게 전 문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교재는 학원 다니지 않더라도 혼자서 집에 보더라도 한 2번 정도 읽고 나면 큰 틀에서 개념이 좀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교재는 천재교육에서 나온 재미있는 국어 문법 추천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부모님들하고 학생 모두에게 추천해주고 싶은데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강연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저자도 학원 선생님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정말 근원적으로 독서가 왜 중요한지, 그래서 이 필요성을 그냥 그 책을 읽으면 당연하게 납득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머리 독서법을 본 다음에 학습과 연계시키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코로나 시대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그 문화센터나 이런 데 그분이 되게 많이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책 읽고 그분 최승필 선생님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읽고 나서 강연까지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강연 들으실 때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셨던 부분 그때 질의응답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머리 독서법은 학생분들하고 학부모님 모두에게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학습적인 부분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국어 공부가 왜 중요한지 그 책을 읽으면 국어가 기본이 돼서 도구가 돼서 다른 과목까지 사고에 확장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공부머리 독서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그 공부머리 독서법에서 한 이야기거든요. 칼세근의 코스모스를 스스로 한 10번 정도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국어 공부, 다른 수능 공부도 안 해도 된다. 저 하고 싶은 말인데 이제 참겠습니다. 왜? 중요한 말씀이 아닌데. 해. 그런 거 좋아하잖아. 안 됩니다. 처음서부터 이렇게 너무 격렬하게 나가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왜 자꾸 그 김모호 선생님과 오버랩되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 아닌가요? 네, 저는 사실은 그 책에 대해서는 좀 많이 권하지 않았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그랬던 부분이 있어서 책의 어떤 중간 그러니까 문제의식 자체는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사유체계의 과정에서의 논증에 대한 힘에 대한 과정은 정말로 방향은 맞으나 그 방향을 설명해가는 구체적 과정이 해결책은 없죠. 해결책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현실과 좀 안 맞는 부분, 논술을 하시다 보니까 현재 국어 수능과는 좀 동떨어진 형태의 말이 있어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거를 아는 사람이 보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좋은 것만 보고 싫은 거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는 저희 점이 방송 있었어요. 이렇게 좀 지겹게 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책에서 그냥 동기부여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방법론적으로는 너무 다양할 수 있는데 읽다 보면은 국어가 왜 중요한지 좀
필요성을 좀 알면 그것만으로도 성공하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그 책이 저자가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논술을 했었던 친구여서 네네. 대체로 초점이 이제 그 읽기 공부의 시작에 있는 친구들을 위한 네. 책이었어요. 수능이나 고등국어라기보다는 그래서 학습의 시작은 읽기 시작은 뭐 이렇게 독서부터 하자 뭐 그런 이야기였던 걸 기억이 됩니다. 제가 말해버리고 말았네. 그리고 기왕에 만약에 이제 이게만 연장선에서 이야기 된다면 이제 저는 오히려 그 책보다는 논지의 탄생이라는 책을 추천해드립니다. 이 책은 좀 어려워요. 어렵고 내용 자체가 힘들지만 이 책은 미국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미국이 어떤 글쓰기 교육을 왜 미국이 글쓰기 교육을 강조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두 분의 공저인데 버지니아 대학에 굉장히 유명하신 언어 철학자. 그래서 영어식 사고를 통해서 논리적 증명을 왜 중시 여기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이 책이 만들어졌고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대학교가 5년 전에 서울대 국문과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대생들의 글쓰기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왜 아마 청취자분들 보시면 이제 옛날에 교양국어 대학 때 1학년 때 교양국어 배우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교양국어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가 인문사회 글쓰기, 과학기술 글쓰기, 예술 글쓰기에서 글쓰기 교육을 되게 체계적으로 시키고 이런 형태의 독자적인 형태의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게 된 가장 큰 자극이 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언어가 갖고 있는 논리적 사유의 과정이 왜 의미가 있는지 이 책을 보면은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나 그 조금 이제 언어의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보시면은 앞으로의 수능이 발전되어지는 방향이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것도 눈에 들어오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좀 읽어낸다라고 했을 때는 수능 비문학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왜 만들어지는지 근데 좀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건데 고등학생들에게 권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뭐 공부 독서법으로 독서의 동기를 부여받고 그다음에 뭐 그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논리적 증명에 대한 이해도를 좀 하신다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거 선생님들이 더 읽었으면 좋겠죠. 네. 보다 보면 또 고등학생들도 읽더라고요. 읽으라고 하면 또 읽는데 이게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읽으라고 하면 항상 읽거든요. 이 책을 좀 읽는데 저는 어쨌든 이 책이 가장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제가 이 책 처음 접했을 때가 4년 전인가 5년 전이었는데 그해 네가 올해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정신을 번쩍 나게 하는 책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저희 학원 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감을 준 책이어서 이 책을 저는 좀 추천을 좀 해드려요. 단점은 좀 힘들다. 힘들다. 여기 이어서 제가 하나만 더 추천해드릴게요. 그래서 글쓰기 전략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대 정임호 교수님하고 이재성 교수님 같이 쓰신 건데요. 그래서 글쓰기 전략은 이제 글을 쓰고 싶은데 혹시 막연하신 분들은 그 안에 예문도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연대 대학 그 교양 강좌를 직접 설계하신 분이 쓰신 책이라서 연결해서 이제 읽으시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저 책이랑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이호덕 선생님 글. 이호덕 선생님 저자 이호덕 치시고요. 그냥 아무거나 고르서 아무거나 보시면 돼요. 아무거나 저자 이호덕 이런. 큰일 났네 우리 청취자분들 읽은 책만 읽고 그냥 적기만 하고 그냥 약간 그 내용들이 좀 개념서 쪽 관련된 거죠.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왜냐면 저희가 이제 제가 국어 우리 그 전공자들하고 얘기를 많이 이제 얘기할 때 그러니까 독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떤 책을 그 공부할 때 독해에 도움되는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니라 선생님 입장에서 연구를 해봤을 때 의외로 이 책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뭐 선생님 새로 오신 분들 면접을 볼 때도 항상 물어보거든요. 본인에게 도움됐던 독해책이 뭐냐. 또 저희 학원에서 비문학 연구 모임 할 때도 여러 책을 놓고 비중의 걸 비교해 보면 저희는 이 책이 좀 의외로 인지도가 좀 저희끼리 높아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그 저자가 국어 전공자 아니세요. 변호사 출신이고 근데 이분이 국어 공부하기 너무 힘들었다는 거 자기는 그래서 국어 공부에 대한 자기의 어떤 이제 학습에 대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뤄낸 것들을 쓴 책이 있는데 진영석이란 분 아주 유명하신 분 아니신데 이분이 이제 그 쓴 책이 나쁜 국어 독해 기술이라고 이게 지금 몇 세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본 것 같네요. 예,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개념적인 내용도 접근도 좋지만 또 하나가 정말 중학교 한 고학년 정도 또는 이제 아주 고등학교 저학년도 친구들이 독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나름의 논리 정연하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연습용까지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 책을 봤을 때 국어 선생님들이 가장 공감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좀 우리 친구들에게 좀 저희는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라고 좀 알려주는 시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개별적으로 할 때 독해가 약한 친구들이 그 책을 추천해서 한 2, 3주 정도 이제 보게 만들어 주는데 그럼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개념뿐만 아니라 연습까지 할 수 있어가지고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예, 나쁜 국어 독해 기술이라고 예 보셨죠? 네네네. 어떠셨어요 그 책이? 저도 동의합니다. 예. 실전에서 예. 딱 통할 수 있는 선지와 지문과 일치 여부를 많이 강조하고 그렇죠. 있는 예. 책이라서 예. 실전 독해를 원하는 친구라면 추천해주고 예. 싶습니다.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책들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국어의 기술 네. 부유죠. 예, 근데 국어 기술과는 좀 다르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국어 기술은 네. 세 권이어서 네. 실제로 아이들이 그 기술을 습득하려면 3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어차피 그러면 그냥 문제를 많이 풀면 되거든요. 그렇죠. 죄송해요. 제가 오늘 왜 이러지? 국어 전공자들이 국어 기술을 내가 많이 왜 이래? 공부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그 책을 세 권이 미안하지만. 차라리 뭐 다른 책을 세 권 읽고 뭐 하면 되지 왜 그걸 힘들어요. 네. 예. 아이들이 힘들게 하는 거는 좋은 조언은 네. 실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조언 자체가 실효성이 네. 떨어지면은 네. 그 조언이 되기가 좀 어려워서 네. 조언을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 멈춰야 될 것 좋은 같은데. 책이에요. 좋은 책. 네. 좋은 책 책인데 좋죠. 내가 좋죠. 네. 굉장히 네. 좋죠. 네.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국어 기술을 좀 강조하는 국어 선생님 좀 드물다는 거 의외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칼세이건 10번 읽으면 좋죠. 한 번도 안 읽어요. 읽기 두꺼운 거 누가 그걸 10번을 읽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의식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저요? 제가 추천하는 책이요? 네. 문법책은 아까 천재교에서 나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추천드리는 책도 여러 가지 있는데 먼저 추천드리기 전에 좀 요건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어 교재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일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교재든 간에 학생이 이제 스스로 공부할 때는 기간을 정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간은 문제집이라고 한다면 이게 문제집 얘기를 하는 거니까 보통 짧게는 한 2, 3주, 길게는 한 달 내외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제집을 2, 3달 정도 푼다는 것은 그만큼 집중도 떨어지는 거고 학습적인 어떤 포커스가 약해지면 얻어들인 것도 적다 보거든요. 단지 이거를 1회 보고 나서 끝내지 않고 2회, 3회 보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문제집이라는 건 말 그대로 문제를 푸는 건데 학습으로 이뤄내질 못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를 풀어서 맞히면 좋아하거든요. 근데 문제를 풀어서 맞췄다는 얘기는 그 아이의 실력을 그냥 검증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구나 알게 된 건데 그러면 차라리 좋은 학습 도구란 건 뭐냐면 틀려서 그 다음 정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맞히고도 정리할 수 있고 틀리고도 정리할 수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문제를 푸는 거에 급급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문제집을 풀 때 만약에 어떤 연구를 하더라도 왜 그 1시간 반 아주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공부는 시간 1시간 반 하더라도 짧게 20분 단위로 텀이 있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20분 공부하고 정리를 끝내고 다시 또 20분 공부하고 정리를 끝내면 두세 텀이 이어졌을 때 학습을 많이 내는데 많은 친구들이 좋은 문제집을 잘못 이용할 때가 많아요. 그냥 문제를 풀고 끝내는 경우들. 그래서 저는 전제가 아까 우리 이제 오늘 말씀드릴 수많은 문제집들이 있는데 약간의 방법은 차이 있겠지만은 좋은 문제집을 만나서 좋은 공부 방법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건 이제 전 전제를 드리고요. 짧은 기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추천드리는 책은 저는 시리즈 하나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문학을 공부할 때 그 여러 가지 시리즈들이 많이 있어요. 뭐 저희들 알고 있는 오감도부터 해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예전에 많이 봤던 책은 손시온이라는 책을 많이 봤고요. 저학년들 문학의 기본을 잡아갈 수 있는 손시온 현대문학, 고전문학 이런 책들이 설명하고 내용들이 잘 돼 있어서 아이들이 단기간 내 한 3주 정도 안에 한 권을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시리즈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손시온보다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명강이라는 시리즈를 또 많이 보고 있는데 명강의 이제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갈래별로 돼 있어 정리가. 근데 갈래별로 돼 있는데 고전 시가의 그 앞부분이 뭐 고대 가요나 향가 이런 게 아니라 시조하고 가사로 돼 있거든요. 그런 어떤 구성을 본다면 포커스가 뭔지 알고 있다. 이 문제집은. 그래서 저는 이제 명강 시리즈를 좀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문학에서 저는 이걸 추천해드린다는 의미는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있으면 좋은 책. 예를 들어서 꼭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니고요. 문학에서는 해법에 나오는 왜 문학의 참고서라는 거 있잖아요. 해법 참고서. 라든지 또는 아니면 뭐 그 꿈틀에 나왔던 건가요? 뭐 현대시의 모든 것 시리즈. 이런 것은 비추는 건 좋은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한 달 두 달 공부하는 책의 용도가 아니라 이런 책들은 뭐냐면 발췌독을 하는데 그 발췌독에 대한 아까 그 과정만 잘 해내면 굉장히 좋은 참고 그 도서뿐만 아니라 선생님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문학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시리즈물을 좀 보는 건 한번 추천드린다. 예를 들어서 한 3주 단위로 현대시, 고전시, 소설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보통 한 4권 정도 보게 되면 문학 한 권 정도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참고 도서로 발췌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친구들이라면 해법이나 모든 것 시리즈 같은 거 좀 보시는 거 어떨까 추천을 드립니다. 좋은 책들이죠. 네. 근데 본인들이 네. 관여하신 그 백인의 지혜는 얘기 못하세요? 아, 본인들이 하셔가지고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데 직접 말하기는 그러니까. 야, 저희가 정말 말하려고 했으니까. 인성이 반듯하십니다. 다들 정말 훌륭하신 인성이야. 와, 자기들이 관여한 책은 얘기를 못해. 아니, 난 참아 이러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이야기하면 인생이 쓰레기가 되나? 아, 그게 아니라 얘기해 주세요. 백인의 지혜 빨리 얘기하세요. 제 얘기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네. 기회가 되면 한번 네. 딱 펼쳐놓고 함께 감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권두원도 좀 써주시고 해주십시오. 네. 저는 무슨 시중에 나와 있는 국어 교재 중에 무슨 요즘 애들 간지나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간지나는 책. 왠지 이 책을 들고 있으면 내 실력과 상관없이 그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지게 되는 책. 블랙라벨 시리즈 있잖아요. 네. 아이들 뭐 수학 최고 네. 잘하는 친구들, 뭐 한수위, 일품 등에서 블랙라벨 교재를 많이 보는데 국어에서도 블랙라벨 시리즈를 내기 시작했죠. 네. 실제로 이제 블랙라벨 실전 문제들은 글쎄요, 그게 특별히 이렇게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개념서들은 상당히 개념서 나왔어요. 좋아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블랙라벨 더 개념 문학, 네. 블랙라벨 더 개념 문법까지. 그러니까 독서는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이 책이 왜 좋으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실전용 교재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선택지가 좀 적은 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지선다의 정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교재 형식으로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 싶은데 우선 이 책도 역시 객관식 선택지로 답을 얘기하는 책은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개념에 대한 설명이 문학도 문법도 기존의 그 문학이나 문법의 교재처럼 키워드 중심으로 문장을 탁탁 끊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장기 기억할 수 있도록 좀 풀어서 두었어요. 그래서 읽기 잘 안 된 친구들은 어쩌면 좀 읽기 더 어렵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읽어보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문법 같은 경우에는 그 깊이와 폭을 어떻게 할지가 참 애매한 경우들이 있는데 아주 적절한 수준으로 반드시 그 정규 국어 교과 과정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도 다루고 또 우리가 학원에서 강사들이 강사 스킬로 이야기되는 이른바 팁 같은 경우들도 적절하게 섞어서 학습서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교재를 활용하는 법을 좀 이렇게 저는 추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예를 들어서 문학이면 문학이 뭐 아까 우리 그 이 대표 말씀하신 거 고전 시가부터 있다. 저는 고전 시가부터 먼저 선택해서 하거든요. 고전 시가 감상되면 다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근데 뭐 그렇지 않아도 편집과는 상관이 없이 뭐 예를 들어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돼 있으면 학습자가 이걸 순서대로 안 봤으면 좀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한 달 만에 끝내면 괜찮은데 한 두어 달 보는데 뭐 학습 시작하고 2주 내지 3주는 현대시만 하고 있고 그렇죠. 그 뒤에 건 또 네. 안 하고 있고 하면 네. 이 학습의 균형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활용을 하실 때 한 주는 현대시 하고 이제 시문학 했으니까 산문문학을 넘어갈 때 현대소설로 가지 말고 현대문학 했으니까 고전산문하고 현대시 고전산문하고 있으니까 다시 문으로 들어가는데 뭐 고전시가로 한다거나 그리고 다시 이렇게 좀 한 영역에 몰빵하지 않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서 교재로는 문학 교재로도 훌륭한데 EBS 국어 독해의 원리 시리즈를 권하고 싶어요. 이 교재가 EBS 국어 독해의 원리라는 교재 큰 제목 아래 현대시, 현대소설, 뭐 독서 이렇게 하이코티어로 만들어져 있는데 책 제목답게 학습서로
원리 중심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EBS 국어 독해의 원리의 경우는 일부는 행동 능력과 관련해서 독서의 출제의 유형과 사고력 위주로 기술을 해두었고 이제 2부에 가게 되면 그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는 내용 영역과 관련해서 올해는 뭐 2022년 예시문항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과거 편제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인문사회과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뭐 인문학, 사회학, 자연과학, 기술공학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EBS 블랙라벨 시리즈도 그렇고 그다음에 블랙라벨 더 개념 시리즈도 그렇고 EBS 국어 독해 시리즈도 원리 중심으로 기술된 책들이어서 저는 이 책들을 권하고 싶습니다. 블랙라벨 책의 개념서가 나온 지 얼마 됐을 거죠? 제가 작년부터 저는 본 것 같은데 작년? 제가 예. 본격적으로 쓴 건 올해부터 썼는데 예. 내용이 좋아요. 그러니까 학원하는 사람들에게 좀 불편을 말할 수도 있겠고 학생인 학부모들은 환영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충분히 교재로도 자기주도 학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실천편은 좀 아니죠. 예, 전 그래서 아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 형님이 아까 전에 블랙라벨 실천편을 추천하시길래 그래서 그건 아직 좀 그게 이제 원래 블랙라벨이 이제 수학에 되게 난도 높다고 얘기가 들어서 저도 굉장히 그럴 걸 기대하고 봤는데 난도가 높은 게 아니라 약간 문제가 좀 이렇게 너무 주관적이어서 편향적이고 해서 이게 학생들이 풀었을 때는 좀 되게 혼란의 여지가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 개념서는 추천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전편은 조금 개정이 안 됐다면 고민해보자 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우리 대표님은 그 책을 혹시 가지고 계시거나 구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역대급 국어학습 교재는 한샘 출판사에서 나왔었던 그 수능출제위원장 지냈던 김대인 교수 집필하신 책이죠. 올인이었나요? 네, 그때 맞습니다. 이만하게 크게 예. 있었어요. 예. 그 책이 제일 좋거든요, 사실은. 강의를 하는 사람에게도 또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에도. 근데 한 20년 전이죠. 아, 그렇죠. 20년 전에. 이 수능의 본질을 가장 잘 이야기하고 있어서 꽤 오래됐죠. 예, 지금은 뭐 구할 수가 없어서. 예, 저도 그냥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거를 좀 더 특별히 그렇게 말씀드릴 거는 없는데 일단 아까 저도 좀 이렇게 메모해놨던 것 중에 그건데 이재식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학년으로 조금 나눠서 이렇게 보면은 1학년은 저도 그 해법문학 다 아시겠죠? 천재에서 나온 해법문학 네. 그 뭐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소설 이런 거 있는데 그러니까 매번 보면서 저는 이제 이거나 아까 이렇게 뭐 꿈틀에서 나온 그거는 뭐 그거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라는 거는 아니지만은 학생들이 기본적인 그런 노력을 안 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냥 본인이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즉석에서 뭐 인터넷 같은 거를 그냥 쳐갖고 뭐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걸로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공부는 인쇄 매체를 좀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러려면은 1학년 때에서부터 작품들이 새로운 것들이 고1로 올라오면은 지식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빨리빨리 좀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서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작품이 나왔는데 그 작품을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재식 원장님이 얘기했던 대로 해법문학하고 꿈틀의 그런 시리즈 정도는 자기가 어떤 문학에서 그런 작품들이 나와서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걸 좀 찾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비문학 쪽의 독해는 정확한 책 제목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국어의 기술이라는 책 있죠. 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네. 아니요, 그거는 나쁜 국어 독해 기술을 듣고 네. 이해왕인가 예, 김혜왕 제가 아까 언어의 이야기했었던 기술. 그 책. 언어의 기술인가요? 국어의 기술. 국어의 기술. 국어의 기술인가 언어의 지금 기술인가 언어로 바뀌었나요, 하는 거. 책이? 비문학 독해 쪽으로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봤더라고요. 예전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나름대로 뭐 이 저희 전공자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예, 전공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전공자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학생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하나 하고 이제 학년이 올라가서 고3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책 한 권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출이 최근에 3년에서 5년 수능에 그러니까 수능은 거의 이렇게
예년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보면은 좀 낯선 작품, 못 보던 작품들이 꼭 한두 개씩은 껴서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한 접근 같은 것을 하려면 꾸준히 그런 연습이 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연습되는 곳에 기출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고3으로 올라가는,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3년이나 5년의 기출은 반드시 꼭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얘기하면은 출판사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그 매산비인가 그게 여전히 굉장히 그 전통적으로 그래서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뭐 그걸 꼭 보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그렇고 저는 그 마더텅도 정말 혼자 공부하기는 괜찮고 메가북스에서 나온 것도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 책들 또 그 인터넷 방송으로 나오는 그 마다린가에서 나오는 그 책도 뭐 시중 그런 정규 출판사에서 나온 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런 답변 같은 것들이 학생들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국어의 기술과 독해의 기술도 굉장히 좀 학생 친화적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요. 뭐 저기 수정 출판사인가? 수경 자이스토리. 수경 네. 자이스토리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떤 거 하나를 갖다가 그걸 딱 말하지 않는 거는 어쨌든 기출을 꼭 보셔야 된다. 보시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자꾸 그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냥 단지 아까도 좋은 말씀해주신 게 문제풀이로 그냥 막 드립다 풀다 보면 나중에 나 뭐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죠. 문제풀이 되는 기계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원리라든가 그런 거를 보는 데에는 이런 것들 책들 중에 어떤 거 하나를 좀 택해서 좀 꾸준히 아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선생님 아까 우리 대표님도 기간을 정해서 1회독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2회독, 3회독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풀었던 문제 뭐 다시 보는데 다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끝인데 그게 우리 매번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 다 아마 동일하게 하실 것 같아요. 더 봐라. 그 문제 정답을 보라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출제되는 이유나 거기에 담겨 있는 뜻 같은 것들을 좀 아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네. 저는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편지가 왜 이렇게까지만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교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출문제 교재들은 대체로 제재별로 이렇게 편지가 돼 있잖아요. 네. 내용 영역 위주로 되어 네. 있죠. 이해 영역이나 문제 유형별로 정리된 기출 문제들이 옛날에 있었고 지금 없죠. 거의 네. 없는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아이들의 성장을 이끄는데 학습의 출발에서는 그냥 뭐 기출 문제를 독해하고 문제 풀면 되는데 이제 2등급 이상이 되고 자신의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공부로서는 행동 영역에 해당되는 사고력 유지책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아이들은 보통 저는 시가 안 됩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아이가 시의 예를 표현상의 특징과 관련된 문제들만 틀린다면 이건 아주 심플하게 해결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시의 의미나 이미지 문제 등 기능 문제를 많이 틀리면 이 친구는 정서나 태도 문제도 틀릴 거거든요. 그럼 이 아이를 특별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독해 말고 문제풀이와 관련된다면 이거 연습할 수 있는 교재가 없더라는 거죠. EBS에서 과거에 내가 만든 문제집에서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을 분류해서 문제를 이렇게 출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요즘 그게 많이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죠. 네. 우리가 해서 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이제 해보긴 했는데 고난도 문제들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고3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서 고3 고난도 컨텐츠 뭐 이감이든 그죠 한수도 뭐 우리 이야기는 지금 안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우리가 개발하기는 사실은 힘이 들죠. 불가한 면이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의 것들을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뭐 모평인 학평이든 수능에서의 고난도 킬러 문제들을 별도로 좀 이렇게 추려서 이걸 내용 영역, 행동 영역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고난도 그 문제들을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관식 선택지 없애고 그 정답에 이르는 과정에 문항들을 좀 몇 개 달아붙이면 아이들 충분히 독해 연습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출판 제의를 저희 출판사 갖고 계시니까 여기 계시는 여기 고 대표님들 다 학원에 본인 교재 다 있으시잖아요. 그 본인 교재들이 그런 거에 어떤 단점들을 이제
대중성 있게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어떤 영역별로 세분화해서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라온 원장님이나 이제 우리 대표님이랑 또 이제 갈무리 대표님도 다 이제 가지고 계셔서 학원에 오시면 그런 어떤 섬세한 교재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예, 뭐 마무리 지어드리면 네. 그 말씀해주신 모든 내용들이 일단은 그 청취자분들이나 시청자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은 한 3가지 정도로 책을 선택하실 때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비자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첫째는 뭐냐면은 학원을 다닐 때와 안 다닐 때.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학원을 다니실 때는요, 그냥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학원을 다니면 그냥 그 학원 교재를 갖고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언어적 사고 체계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교재를 가지고 내 아이와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학원을 어떻게 고르냐에 따라서 교재가 달라지는 거니까 교재 탓이 아니라 선생님 탓이거든요. 학원 탓이 되는 거니까 일단 학원을 선택하셨으면 학원에 따라서 교재를 가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교재 선정에 있어서 특별한 고민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학원을 안 다니고 독학을 할 때 교재를 고를 때 문제예요. 근데 이게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학원을 다니면 보통 한 국어학원은 3개월에서 6개월은 다녀야 이게 뭔가 답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죠. 특히나 중등 같은 경우 한 달 다녔는데 우리의 글쓰기가 안 늘어요라고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거든요. 한 달은 안 늘어요. 그러면 아이의 사고가 발전해야지 글이 느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아이가 독해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혼자서 독학을 공부한다고 얘기했을 때는 교재라는 거는 적어도 내 아이가 이 교재를 3번 이상 봐야 돼요. 그럼 어떤 교재가 좋으냐라고 웃으면 그건 아이의 손을 잡고 서점에 가세요. 서점에 가서 애가 정말로 3번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책을 고르세요. 학생한테도 그래요. 야, 네가 3번 정도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 책을 골라. 왜냐하면 이거는 선생님과의 약속인 것처럼 나 혼자만의 어떤 독해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니까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얘기한 것도 어느 순간에 또 잊어버리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책이어도 그 책이 나한테 안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니까 무조건 혼자서 공부할 때는 3번 이상 볼 수 있는 책을 고르라고 저는 추천을 해요. 그래서 이게 내 아이가 가장 정확한 책이다라는 거고, 학원을 다니면서 3번째 유형이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내가 더 추가로 뭔가 보완해서 공부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학원 선생님한테 한번 요청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학원을 이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학원 선생님이 자기 책임을 막 가져요. 어쩔 수가 없어. 막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거기에 관련된 어떤 피드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들로 교재를 선정하시는 게 좋다 해서 먼저 나누시라는 거고요. 네.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위치가 어디냐에 맞아요. 따라서 네. 이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고. 뭐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출판사에서 낸 책도 있어요. 하루 한 컷 문법을 생각했는데 이 책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책을 만들고 동영상을 40강좌를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혼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화를 그렸고 그 다음에 동영상 40강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3 선생님이 고3 수능적 시각으로 중학교 학생들과 고1 학생들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갖다가 강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책의 근본적인 이 책의 출판서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나올 때 제가 그렸던 건 뭐냐면은 이 책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이 최종적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강의까지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댓글 보내시면은 저희가 좀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네. 사실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댓글로 네. 이렇게 쭉 다시거나 팟캐스트 댓글 다시면은 너무 많이 보내주시면 좀 어렵고, 보내주시면은 선착순. 이거 책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까요? 영상을 열어드릴게요. 그래서 책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고르시는 거다. 네. 요런 어떤 맥락 속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출판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안을 하시면은 이제 진행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책은 받으시면은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 카페에 동영상이 40강 올라와 있는 거를 열어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가는 책 한 권을 갖다 놓고 혼자서 공부한다라기보다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최종적 목표는 수능을 잘 풀기 위한 거고 가장 좋은 문제는 수능이니까 그 능력을 이제 우리 아이가 기를 수 있도록 중간에 하나의 교재도 선생님처럼 이제 고르시면은 어떤가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은 공부문의 독서법 제가 이렇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책이 나빠하지 않아요. 네. 네, 갑자기 제가 아까 뭐 딱 나와가지고 내가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 이런 얘기들이 좀 실제적인 얘기니까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들이 저 그렇게 우리 방송을 너무 착하게.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본인들이 방송 좀 착하게 관여하셔서 한다니까. 제가 책 쓰고 그러셔서 천재교육에서 이 방송 보면 화낼 수 있어요. 자기 책은 하나도 홍보 안 해줬다고. 자기들 이름 들어가 자기들 뭐 한 책은 하나도 홍보 안 했다고 지금. 천재교육 부장님이 지금 자꾸 이거 안 보시는 것 같죠? 보세요. 이번 주 오신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지금. 그때 개념서로는 백인의제가 제일 좋고요. 수습 안 될 걸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요 정도 하시고요. 교재 부분들하고 다음 주 내용들도 또 교재가 순차적으로 이번에는 이제 그 교육 내용에 관련된 내용이 다음 주 아니니까. 오히려 경선. 오히려 그렇죠. 제일 중요한 네, 제일 중요한. 이런 거 기대하시고.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예. 네. 어마어마하니까 다음 주 꼭 들어와 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